시어머니의 오랜 소원은 장가게였다. 주변 지인들은 모두 다녀왔다며 사진을 자랑했지만 본인만 가지 못한 게 늘 마음에 남았다. 그때 갈 거라고 한숨 쉬는 모습을 며느리는 몇 번이나 보아왔다. 그 후로 며느리 마음 한구석엔 늘 생각이 있었다. 언젠가는 꼭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지. 며느리는 인터넷을 뒤져 여행 정보를 꼼꼼히 살폈다. 그런데 대형 패키지 여행은 하나같이 쇼핑 일정이 끼어 있었다. 값은 저렴했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여행을 억지로 쇼핑몰만 들락거리며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소규모 맞춤 여행사를 찾아냈다. 가이드가 운전도 해주고 여행지를 안내해주며 무엇보다 쇼핑 강매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다. 비용은 조금 비쌌지만 며느리는 흔들림 없이 선택했다. 비행편도 고민이었다. 장사공항으로 가면 버스로 4시간을 달려야 하고 우한은 환승이 번거로웠다. 결국 며느리는 대한항공 장가게 직항을 택했다. 값이 더 나갔지만 어머니의 체력을 생각하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어머니, 우리 장가게 여행 가요. 내가? 아유, 그렇긴 한데 돈이 많이 들잖니. 걱정 마세요. 쇼핑 없는 여행사로 예약해놨어요.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윽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눈가가 젖어들었다. 아이고 얘야 정말 고맙구나. 며칠 뒤 두 사람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출발 전광판에 반짝이는 글자 장가게 직항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출국장 앞에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꿈만 같다. 내 덕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이건 어머니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추억의 시작이었다. 대한항공 직항편은 밤하늘을 가르고 장가게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공항 내부는 아직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 회색 머리가 반짝이는 노인들이 줄지어 가이드의 깃발을 따라 움직였다. 그 틈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출구 앞 한 젊은 청년이 휴대폰 화면을 들고 서 있었다. 화면에는 또렷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씨, 어머님 맞으시죠?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소규모 여행사의 가이드였다. 단체 패키지와 달리 단둘만을 전담하는 안내였다. 그 따뜻한 미소에 시어머니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늦은 시간인데도 직접 마중 나오셨네요. 당연하죠. 오늘은 호텔까지 편히 모셔드리겠습니다. 배고프실까봐 빵이랑 우유도 준비했어요. 차 안에는 작은 냉장고에서 꺼낸 듯 시원한 우유와 달콤한 크림빵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 입 베어 물더니 감탄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챙겨주다니. 고맙네. 며느리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숙소는 장가게 시내의 현지인 호텔이었다. 깔끔했지만 외국인 투숙객은 두 사람뿐이었다. 가이드는 설명했다. 저희 여행사는 소규모라 대형 호텔보다는 이렇게 현지 호텔을 이용해요. 대신 조용하고 정이 있어요. 두 사람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가이드는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을 맞으며 말했다. 오늘은 장가계의 핵심 명소, 원가계와 백룡 엘리베이터를 보실 겁니다.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로 유명하죠. 차가 국립공원으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은 점점 비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솟아오른 기암괴석들이 구름을 뚫듯 하늘로 뻗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감탄을 흘렸다. 세상에 저게 다 자연이라니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구나. 원가게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가이드가 미리 준비한 입장권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산길을 오르자 웅장한 바위 봉우리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보이시죠? 저 봉우리가 할렐루야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공중섬이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가이드는 손가락으로 봉우리를 가리켰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고르며 그 풍경을 바라봤다. 봉우리는 안개 속에서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 위태로우면서도
신비롭게 서 있었다. 어머니, 진짜 영화 같아요. 그래, 저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꺼내 몇 번이나 셔터를 눌렀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소원을 이루게 해드린 보람이 밀려왔다. 무언가게의 전망대에 서자 사방으로 펼쳐진 바위 봉우리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가이드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지역은 3억 8천만 년 전 바닷속 퇴적암이 융기하고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으로 지금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지형이에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동안 풍경을 눈에 담았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마음은 벅찼다. 오후에는 백룡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게다가 매표소 앞에는 길게 늘어진 줄이 구불구불 이어졌다. 보통 이 정도 줄이면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이드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신 VIP 입장이 있어요. 인당 2만 원 추가지만 곧장 타실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열었다. 어머니, 기다리다 지치면 힘드실 테니 VIP로 타요.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여행은 어머니 여행이에요. 편하게 보셔야죠.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아찔한 풍경이 펼쳐졌다. 절벽 벽면을 따라 수직으로 치솟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었다. 아이고, 떨어지는 줄 알았네. 괜찮으세요? 천천히 보세요. 멋있죠? 높아질수록 봉우리들은 아래로 깔리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얼굴 끝에 미소를 띄었다. 무섭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엘리베이터가 정상에 도착하자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장각에는 압도적이었다. 사방으로 솟아오른 바위 봉우리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끝없이 이어졌고 구름은 그 사이를 유영하듯 흘러갔다. 가이드는 말했다. 백룡 엘리베이터는 높이 326m,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시설입니다. 장각의 장엄한 풍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루 일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호텔 근처의 마사지숍을 찾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발 마사지를 받으며 시어머니는 피곤한 다리를 주물러주는 손길에 눈을 감았다. 얘야, 오늘은 정말 꿈 같았다. 힘들 줄 알았는데 덕분에 즐겁게 잘 봤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멋진 풍경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번 여행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깊은 숙면에 빠졌다. 창밖에는 여전히 장가게의 봉우리들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고 내일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3일째가 밝았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기대하던 천문산과 유리잔도 그리고 천문동을 구경할 차례였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매일 여행이 꿈만 같았고 그만큼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다. 오늘은 천문산 유리잔도에 간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질문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유리잔도에서 정말 멋진 경치도 보실 수 있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마친 두 사람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차를 타고 천문산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더 굴곡지며 높은 산들이 하늘과 맞닿을 듯 솟아 있었다. 저기 보이세요? 저 산이 천문산입니다. 가이드가 손을 들며 설명했다. 천문산의 이름은 그만큼 하늘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으로 산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천문산의 봉우리들은 마치 하늘로 이어진 길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마치 신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듯 했다. 천문산 입구에 도착하자 먼저 케이블카가 눈에 들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라고 하는 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말 그대로 스릴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시어머니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하늘까지 가는 것 같구나. 라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쵸. 차라리 천문동처럼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또 없죠.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 두 사람은 유리잔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잔도는 이름처럼 유리로 된 다리가 절벽을 가로지르는 곳이었다. 절벽을 타고 걸으며 유리바닥 아래 펼쳐진 아찔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야, 이게 뭐야? 발밑이 다 보이잖아. 시어머니가 손을 쥐고 떨며 말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정말 끝내줘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걸음을 옮겼다. 유리잔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그 아래로 펼쳐진 깊은 협곡과 폭포,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장엄한 산맥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야죠. 며느리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감탄을 내뱉었다. 정말 멋지네. 여길 온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다음 목적지는 천문동이었다. 천문동은 천문산의 정상에 있는 동굴로 그 규모와 신비함으로 유명하다. 천문동으로 향하는 길은 천문산에서 내려오는 999개의 계단이 있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그 계단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하늘로 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죠. 가이드가 말하며 계단을 올라가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말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천문동에 도착한 후 가이드는 동굴 안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동굴 안은 황금빛 석순과 석주로 가득 차 있었고 빛이 반사되며 눈이 부셨다. 천문동의 벽면에는 그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패턴들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은 마치 신이 만든 예술작품 같아요. 시어머니는 동굴벽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감탄했다. 맞아요. 여기서는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죠. 자연의 신비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천문동을 다 둘러본 후 가이드는 두 사람을 다시 차로 모셨다. 그들은 이제 72기로 공연을 보러 갈 시간이 다가왔다. 72기로 공연장은 밤에 가장 화려하게 빛났다. 공연장이 다가올수록 어두운 하늘에 펼쳐진 무대의 조명과 다양한 색깔들이 눈을 사로잡았다. 이곳은 72기루라는 전통적인 중국 공연인데 다양한 무용과 노래, 그리고 전통적인 악기 연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전통 중국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악은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다양한 색의 조명이 공연장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했다. 우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공연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연을 감상했다. 공연이 계속될수록 음악과 춤은 점점 더 다채롭고 화려해졌다. 어머니, 이게 바로 중국 전통의 멋이에요. 이렇게 멋진 공연을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공연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며 고백했다. 이제야 내가 꿈꾸던 여행을 제대로 즐긴 것 같구나. 두 사람은 공연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특별하고 값진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장가계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깊이 새겨졌다. 여행 4일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장가계 국립공원과 황룡동굴을 탐방할 차례였다. 그동안의 여정에 비해 오늘은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 가이드는 차를 타고 편안하게 안내해주겠다고 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다소 피곤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차에 올라탔다. 오늘은 장가계의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장가계 국립공원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황룡동굴은 그 안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 중 하나죠. 가이드가 차 안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말을 들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계속해서 산과 계곡이 얽혀있는 듯했고 멀리 보이는 봉우리들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 듯 나타났다. 이야, 정말 그림 같구나.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게 되다니 내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어머니, 오늘은 더 멋진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대되죠? 먼저 도착한 곳은 장가계 국립공원이었다. 공원은 마치 자연의 거대한 미로 같았다. 하늘과 맞닿은 고봉들이 산맥을 이룬 채 그 사이로 흐르는 안개와 짙은 나무들이
이곳이 천상의 정원이라 불리는 이유를 실감케 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숲 중 하나입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죠. 가이드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숲의 향기를 맡았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자연의 향기는 그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이곳에서 원가계의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아바타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 유명한 봉우리들이죠. 가이드가 손을 들어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손끝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구름 사이로 뚜렷이 보였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어머니, 저 봉우리들이 바로 아바타의 섬처럼 떠있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게 신기해. 시어머니는 그 광경에 감탄하며 카메라를 꺼냈다. 봉우리들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은 마치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담은 듯했다. 두 사람은 천문상과 같은 대자연을 몸소 느끼며 천천히 숲속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가이드와 함께 공원을 조금 더 탐방하고 이어서 황룡동굴로 향했다. 황룡동굴은 장각의 국립공원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다. 다시 차에 올라 황룡동굴로 향하는 길 가이드는 동굴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룡동굴은 약 3억 년 전에 형성된 동굴로 내부에는 석회암이 굉장히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석순과 석주들이 동굴을 가득 채우고 있죠. 내부 온도는 16도 정도로 시원하고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동굴 입구는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성문처럼 보였다. 가이드가 손전등을 켜며 동굴 안으로 안내했다. 이 동굴의 특징 중 하나는 천연의 자연 미술관 같다는 점이에요. 석순과 석주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천천히 자라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들어가실 때 그 신비로운 형상을 유심히 보세요. 동굴 안에 들어서자 입구의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며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각기 다른 모양의 석순들이 천장과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며느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이게 다 자연의 힘으로 형성된 거라니 믿기지 않네요. 보세요, 저기 보이는 석주가 황룡처럼 보이죠? 그 모양 때문에 이 동굴의 이름이 황룡동굴이 되었답니다. 가이드는 손을 들며 동굴 속 황룡을 가리켰다. 그 석주 모양은 정말로 황룡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황룡 같다. 이게 다 자연의 기적이구나. 시어머니는 말없이 석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그 신비로움을 마음에 새겼다. 동굴 속을 계속 걸어가면서 내부의 빛과 그림자가 서로 어우러져 점점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시간을 잊은 듯 그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황룡동굴을 탐험하고 나서는 다시 차에 올라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길게 느껴졌던 하루가 끝나가며 두 사람은 그동안 겪었던 신비한 자연과의 만남을 마음속에 새기며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정말 멋졌죠?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정말 멋졌어. 이런 곳을 나이가 들어서야 오게 되다니 시어머니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해의 빛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여행의 마지막 날을 기약했다. 장가계에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추억 속 자연의 신비는 계속해서 펼쳐질 터였다. 여행 5일째, 오늘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장가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오늘은 관광지 대신 가이드의 맛집 투어가 준비되어 있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장가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현지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관광지 대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세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친 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차창 밖으로 장가계의 마지막 풍경을 보며 식사를 할 곳으로 향했다. 그동안 관광지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과는 다른 장가계의 진짜 맛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이 집이 제일 유명한 해산물 맛집이에요. 가이드가 추천한 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작은 식당이었다. 내부는 아담했지만 식탁 위에는 해산물과 각종 양념들이 맛깔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생소한 맛에 조금 놀랐지만 한 입 먹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정말 맛있네. 그동안 이런 맛을 왜 몰랐을까? 며느리도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죠, 어머니? 이곳이 바로 현지에서 사랑받는 맛집이에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가계의 자연을 보고 느끼며 다시 돌아보니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저녁이 되어 가이드는 다시 차를 몰고 장가계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9시, 비행기는 밤 11시였다. 조금 일찍 도착한 덕분에 공항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공항의 모습을 보며 여행의 끝자락을 아쉬워했다. 이제 돌아가면 또 언제 이런 여행을 올 수 있을까? 오늘 하루가 너무 아쉬워. 한국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가이드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편안한 여행 되세요. 두 분의 여행을 돕게 되어 기뻤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다. 새벽 4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공항철도에 첫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동안의 여행이 고스란히 피로로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몇 시간 뒤 아침이 밝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깨우며 물었다. 어머니, 여행은 어떠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며느리 덕분에 효도 관광 잘 다녀왔어. 장가계는 정말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구나.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하셔서 저도 기뻐요. 장가계 여행을 다녀온 후 고부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한 시간 동안 더욱 친밀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졌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